안녕하세요. 뉴스 임당입니다. 다시 돌아온 뉴스의 시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피지컬 100 아시아를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몽골팀. 힘과 체력에서 누구보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한국 참가자들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몽골에서 지금 상상도 못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K-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몽골 대지 자체가 작은 한국처럼 변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뜻 들으면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몽골의 사막 한복판에 한국식 신도시가 들어서고 메마른 황무지에서 한국산 쌀이 자라고 있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국 수도권 어딘가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 바로 몽탄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한국의 도시 건설 기술과 농업 노하우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 임당에서는 몽골 대초원의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는 K-기술의 기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맥락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한 장의 사진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정갈하게 포장된 도로, 위로 깔끔하게 지어진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고 단지 한가운데는 고무바닥으로 안전하게 꾸며진 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넓은 2층짜리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죠.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하지만 이곳, 한국이 아닙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남쪽 야르막 지구입니다. 한국 교민들과 관광객들은 이곳을 몽골 버스 동탄을 합쳐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곧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곳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국의 신도시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몽골은 대부분 단층 건물 혹은 소련 시절 지어진 투박한 아파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상가와 주거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땅에, 그것도 사막 한복판에 한국식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걸까요? 시계를 2006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몽골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수도 울란바토르가 심각한 인구 과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울란바토르 외곽 야르막 지역, 무려 300만 평 규모의 대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야르막 신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건설 기술과 도시 개발 노하우가 투입되면서 지금의 몽탄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몽골 야르막 신도시에 단순히 건물만 세운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곳에 들어선 아파트들은 외형뿐 아니라 구조, 기능까지 한국의 그것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특히 채광이 뛰어나고 마통풍이 잘 되는 판상형 구조는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이처럼 한국 특유의 주거 문화가 몽골의 삶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몽골인과 한국인은 외모만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도도 매우 유사합니다. 따뜻하고 효율적인 구조, 가족 중심의 공간 설계,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단지 구성까지, 이런 요소들이 몽골 현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사실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비롯한 수많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제르바이잔, 예멘,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 신도시 모델을 수출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몽골의 야르막 신도시는 그야말로 한국형 도시 수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르막을 단순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만 보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도시의 구조만 닮은 게 아니라 분위기와 감성까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자아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지 입구의 간판을 살펴보면 빵집, 세탁소, 카페 등 흔한 상점들이 즐비한데 식당 이름이 무려 야인시대입니다.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낯선 이 풍경.
그 배경에는 흥미로운 문화 교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30대, 40대 몽골 남성들 사이에서 인생 드라마를 꼽으라면 단연 야인 시대가 손꼽힙니다. 방송 당시 몽골 내 시청률이 무려 80%에 달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하실 수 있겠죠.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는 거리에 차가 없었다는 전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주연 배우였던 안재모 씨는 몽골 대통령에게 국빈급 대우를 받았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으며 심지어 원하는 만큼 땅을 줄 테니 가져가라는 제안까지 받았던 일화도 있을 만큼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몽골과 한국 사이에는 단순한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선 감정적인 유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서적 교감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연의 연장선이라고 하는데요. 언어적으로도 몽골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비슷하고 양국 모두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지정학적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욱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고 분석합니다. 몽골인들이 한국을 믿을 수 있는 이웃이자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배경엔 이러한 정서적인 교감과 수십 년에 걸친 문화적 침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단순히 드라마를 즐기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사는 공간을 현실로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졌고 그것이 바로 몽탄 신도시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도시 풍경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한국을 쏙 빼닮은 모습입니다. 몽골의 몽탄 신도시를 걸어가다 보면 몇 걸음마다 마주치는 익숙한 간판이 있습니다. 바로 CU와 GS25. 3분 간격으로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주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편의점 밀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2023년 기준 몽골 내 CU 점포수는 320여 개, GS25도 10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인구 340만 명의 나라의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유행 이상의 현상이죠. 더 놀라운 점은 몽골 최초의 대형 쇼핑몰이 바로 이마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마트는 울란바토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며 최근에는 4호점 개장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몽골 사람들은 한국 편의점과 대형 마트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단지 K-드라마나 K-팝의 영향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한류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신뢰와 품질입니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어 오랫동안 공산품의 상당수를 중국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싸지만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죠. 반면 한국 제품은 비싸더라도 질이 좋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실제 소비로 이어집니다. 몽골 편의점에서는 한국식 토스트, 핫바, 즉석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리고 매대에는 한글 그대로 적힌 과자들이 프리미엄 간식으로 진열되어 있죠. 한 몽골 교수는 한국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몽골인들이 늘어나며 그들이 돌아와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재현하는 흐름도 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경험과 이미지가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생활 방식과 철학이 몽골 사회 깊숙이 녹아들고 있는 셈이죠. 이제 한국은 단순한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몽골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기준이자 방향이 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구조, 소비 양식, 심지어 교육과 주거 문화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이 선택한 파트너,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몽골에 자리 잡은 한국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몽골 정부가 현재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는 바로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입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7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집중되면서 교통체증, 대기오염, 인프라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죠.
출퇴근 시간엔 도로가 주차장처럼 막혀버리는 건 일상이고, 겨울철 스모그는 안개처럼 도시를 덮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가 내린 결단은 행정 분산, 울란바토르 인근에 새로운 행정복합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하여 쿠식밸리 프로젝트. 그런데 이 쿠식밸리의 롤모델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몽골은 공식 발표를 통해 세종시를 자신들의 미래 행정 수도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시작됐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몽골 도시주택공사 사이에 MOU 체결을 통해 대규모 도시개발 협력이 가동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솔롱구 단지. 2025년까지 약 15평방킬로미터의 땅 위에 한국형 공공임대주택 5,000세대를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닙니다. 교통신호체계, 난방 시스템, IT 인프라 등 스마트시티 요소들이 통째로 이식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국형 도시 시스템을 복제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죠. 도시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현상을 21세기판 고려양이라고도 부릅니다. 13세기 원나라 궁중에서 유행했던 고려풍 복식과 생활 방식이 다시 현대 몽골에 부활하고 있다는 뜻이죠. 몽골의 새로운 도시는 외형뿐 아니라 철학까지도 한국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없이 겪었던 시행착오들, 예컨대 교통 동선의 실패, 과밀한 단지 설계, 비효율적인 공공시설 배치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현명한 모방. 이것이 바로 쿠식밸리의 전략이자 몽골의 미래입니다. 몽골은 더 이상 유목민의 나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쪽에선 초원이 펼쳐져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대한민국의 DNA로 설계된 새로운 도시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몽골의 다음 세대는 어떤 미래를 그려가게 될까요?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임당이 준비한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시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 생명이 움트는 들판으로 가볼까요? 바로 몽골의 척박한 대지에서 한국 농업기술이 일궈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몽골의 날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연평균 기온 영하 3도, 겨울철이면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땅입니다. 게다가 강수량은 턱없이 적고 토양은 강한 알칼리성으로 농작물이 자라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죠. 그런 몽골에서 그것도 쌀 농사를 성공시켰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몽골은 수십 년간 쌀 재배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81년부터 무려 40년 넘게 쌀 농사를 시도해왔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농업 선진국의 지원도 받아봤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게 쌀은 몽골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몽골인들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쌀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고기와 밀 중심이었던 식단에서 곡물과 쌀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었죠. 작년 한 해 몽골의 쌀 소비량은 약 4만 9천 톤. 하지만 자급률은 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비용만 무려 460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그 절박함 속에서 몽골 정부는 2023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국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응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농촌진흥청 산하 코오피아 몽골 센터의 오명규 소장입니다. 오명규 소장은 한국에서 31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농업 전문가입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대신 마지막 열정을 몽골에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토양이었습니다. 몽골의 땅은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 벼가 뿌리조차 내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 소장은 한국에서 직접 비료와 토양 계량제를 공수해와 토양 성질을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초제는 구하기도 어려워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잡초를 뽑아야 했죠. 두 번째는 살인적인 추위. 몽골은 5월까지도 눈이 오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내기를 위해 모종을 15일 정도 키우지만 몽골에선 30일 이상 2배 가까이 키워야 했습니다. 추위에 견디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었죠. 세 번째 난관은 물. 몽골의 논에 공급되는 물은 산에서 흘러내린 녹은 눈입니다. 너무 차갑고 양도 일정치 않아 벼의 생장에 큰 장애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물은 거리였습니다. 벼 재배 시험지는 울란바토르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지역. 비행기를 타고 또 차로 비포장 도로를 5시간이나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 소장과 연구진은 1년간 그 길을 수십 번 왕복하며 벼가 자라는 과정을 손수 확인했습니다. 때론 벼가 얼어 죽었을까 가슴 졸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6종의 벼 품종 중 3개가 살아남았고 그중 진부벼가 끝끝내 몽골 땅에서 고개를 숙인 황금빛 이삭을 맺었습니다. 몽골 대지에서 한국 품종의 벼가 자란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진부벼는 현재 몽골의 신규벼 품종으로 등록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전역으로 확산될 계획입니다. 수확 현장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지 직원 한 명은 벼 이삭을 품에 안으며 내 딸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죠. 몽골 사람들에게 쌀이 자란다는 건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오 소장은 모든 공을 몽골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은 단지 도운 것뿐이며 진짜 축하받아야 할 이는 몽골 국민이라고 말했죠. 이에 대한 보답처럼 몽골 농업부는 오 소장과 연구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감동과 존경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쌀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몽골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를 선물한 것입니다. 몽탄 신도시가 겉모습을 바꿨다면 벼농사는 몽골의 가장 깊은 땅을 깨운 진짜 K 미라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한 문화 전파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도시와 생활, 농업과 식문화까지 몽골 속에 한국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들이죠. 과연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혹자는 이를 국수주의적 시각 또는 일명 국뽕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지에서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들과 몽골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문화 확산이나 우월감의 발현이 아닙니다. 몽골이라는 한 나라가 발전을 위해 자신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과거 몽골이 강력한 기마민족의 힘으로 전 세계를 호령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기술과 정서라는 무형의 힘으로 조용히 그러나 깊이 몽골인의 삶에 녹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출퇴근길 몽골 울란바토르의 도심에서 한국형 아파트를 바라보며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몽골 직장인. 저녁 식탁 위엔 한국 기술로 재배된 쌀로 지은 밥이 올라옵니다. 집아이는 편의점에서 산 한국 과자를 먹으며 유튜브로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죠. 이 모든 장면은 단지 한국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며 겪은 시행착오, 교통 혼잡, 주차난, 삭막한 단지 분위기 등 이 몽골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력과 배려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좋은 것만 옮기는 법입니다. 도시 건설, 식량 자립,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 단순한 수출이 아닌 진정으로 현지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류는 이제 더 이상 방송과 음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구조가 되고 소비의 기준이 되고 농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데 있어 한국은 단지 조력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여긴 한국이잖아? 하고 깜짝 놀랐던 순간이 있나요? 혹은 현지에서 만난 한국의 숨은 흔적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랍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임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